대한영상의학회와 대한갑상선 영상의학회가 함께 기획한 갑상선 영상의학 외래진료 2편입니다. 자, 1편은 개원한 1차 병원 콘텐츠를 다뤘다면 2편은 2차 병원에서 갑상선 결절을 치료하고 계시는 성진용 부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대림성모병원 부원장을 맡고 있고 갑상선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성진용입니다. 제가 센터에서 일한 지는 14년이 조금 넘었고요. 많은 환자들을 고주파 치료하고 에탄올 치료로 치료해 왔고 또 이 분야에 있어서는 많은 경험이 쌓여 있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제 경험을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의사 선생님들께서 알고 계시지만 성진용 부원장님은 양성 결절에 대한 고주파 시술 최고 권위자시기도 합니다.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급에서도 갑상선 결절을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이제 초진과 외래 진료 환자 프로세스가 이루어지는지 이 부분부터 설명 부탁드립니다. 환자분이 이제 저한테 오실 때 대부분 크기가 큰 혹을 가지고 오십니다. 혹을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도 보고 조직 검사도 해서 양성 결절, 즉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수술을 굳이 하지 않고 비수술적으로 치료해서 환자한테 큰 데미지 없이 혹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치료하는 방법으로 에탄올 절제술하고 고주파 절제술을 권고드리게 되는데요.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그 내부에 있는 혹이 굉장히 물집이 많이 차 있는 그런 낭성 결절일 때는 에탄올 절제술을 권고드리고 내부에 주로 살덩이가 차 있는 고형 결절일 경우에는 고주파 절제술을 권고합니다. 좀 생소한데요, 치료가. 환자분들이 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을 드리나요? 그 에탄올 절제술이라는 거는 알코올을 이용한 거죠. 알코올을 이제 몸에 넣을 수 있는 알코올을 에탄올이라고 하니까요. 안에 있는 액체를 다 뽑고 뭐 그냥 바로 넣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식염수로 세척을 한 다음에 넣기도 하고 알코올을 넣어주면 알코올이 그 벽에 있는 세포들이 죽도록 하는 효과를 발휘하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넣었다가 빼주면 그 안에 있는 죽은 조직이 점차 흡수가 되면서 없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에탄올 절제술입니다. 고주파 절제술은 그거랑 달리 바늘을 넣어서 열을 가해서 혹 자체가 바로 괴사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전체를 꼼꼼하게 다 치료하고 마무리한 다음에 경과를 보면 차츰 줄어들어서 혹이 작게 되는 거죠. 수술을 하면은 갑상선이라는 장기의 일부를 잘라내야 되는데 이거는 혹을 초음파를 보면서 딱 타겟을 해서 고기만 딱 지지기 때문에 갑상선 자체에 대한 어떤 데미지 없이 혹만 없앨 수 있는 그런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갑상선 양성 결절 환자들의 이제 외래 진료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보니까 고주파나 에탄올 절제술을 한다고 하셨어요. 다른 치료도 많잖아요. 왜 이런 치료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결절에 대해서 해왔던 방식은 두 가지 치료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약물을 쓰는 거였고, 그건 호르몬제를 먹게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수술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약물 치료라는 게 실제로 효과가 거의 없고 부작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치료가 이제 없어져 가고 수술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데미지가 많이 생기니까 수술을 대체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개발된 게 이제 그 에탄올 치료 고주파 절제술인데 저한테 오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암이 아니고 크기만 큰 환자들이거든요. 뭐 크다면 한 몇 센치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2cm가 너무 크다고 하는데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크다면 최소한 한 3cm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런 사람들이 암이 아닌데 굳이 갑상선을 잘라내면서까지 치료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혹만 없애는 좋은 방법이 있으니 고주파 치료나 에탄올 치료로 치료하자 이렇게 권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환자는 꽤 큰 혹을 이제 가지고 저희한테 오셨는데 내부를 보면 이렇게 까맣게 액체가 잔뜩 차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액체를 뽑아내고 안에다가 알코올을 넣어주는 알코올 치료가 아주 제격이죠. 그래서 알코올 치료를 했는데 이 환자의 이 한 달 후 모습을 보면 잘 줄었어요. 잘 줄었는데 이렇게 안에 혈류가 많이 있어서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 치료를 추가로 해야겠다 싶어서 5개월째의 고주파 치료를 했어요. 이때 이 혹은 완전히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 혹의 운명은 여기서 끝났는데 한참 동안 계속 지켜봤더니 6년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굉장히 작은 크기를 유지하고 있어요. 이 환자는 이걸로 고생할 가능성이 이제 전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 2번 치료를 하긴 했지만 수술을 했을 때 합병증 없이 이렇게 훌륭하게 잘 치료됐던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다른 케이스도 있을까요?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굉장히 큰 혹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5.4cm라는 것은 겉으로 볼 때도 굉장히 많이 튀어나온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기로 했고 치료하고 나서 잘 줄었는데 이렇게 큰 혹은 고주파 치료를 할 때 한 번에 치료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하고 나서 남은 부분이 있어서 네. 두 번째, 세 번째 치료까지 하고 나서 이게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난 사진인데 맨 처음에 부피가 32.7이었는데 0.4까지 줄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완전히 죽은 겁니다. 이 혹에 대한 어떤 걱정은 이때부터 사라진 거죠. 그리고 갑상선은 수술을 했다면 왼쪽이 아마 없어졌을 텐데 그대로 왼쪽이 살아있는 상태로 혹만 없앴잖아요. 갑상선도 네. 보존하면서 그렇죠. 혹만 이제 네. 죽인 거네요. 환자는 네. 치료를 했지만 약을 드시지 않는 상태로 잘 치료가 된 거죠. 또 다른 케이스 있을까요? 네. 이 환자도 엄청나게 큰 혹인데요. 아까 그 환자보다 더 센치가 큽니다. 많네요. 네, 굉장히 큰 혹인데 더군다나 이 혹 때문에 이분은 항진증이 생긴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혹이 호르몬을 잔뜩 생산해가지고 호르몬을 많이 만들어서 항진증도 생기고 목도 튀어나오고 이랬던 분입니다. 그래서 고주파 치료를 하기로 했고 역시 두 번, 세 번 치료를 하고 나서 많이 줄었죠. 그래서 나중에 되니까 갑상선의 기능도 완전히 정상이 되셨고 혹도 완전히 죽어서 다시는 재발할 가능성이 없는 상태까지 되신 겁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전에 수술이나 또는 동위원소 치료를 해서 이제 방사능 치료 같은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제 이렇게 치료를 대체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나오면서 환자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환자는 정상 기능돼서 약도 안 드시게 됐고 목이 튀어나온 것도 들어가서 또 행복하게 됐고 그렇게 이 비술적 치료로도 잘 치료될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아니 이렇게 다양한 환자분들을 직접 보시고 또 설명을 한다는 게 영상의학과 의사로서는 막 흔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후배들이 보시기 쉽지 않은 길이라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쉽지 않은 길인데 이거를 다른 과 의사들은 이렇게 못합니다. 우리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이미지도 잘 보고 초음파도 잘 보고 초음파를 보면서 기구를 집어넣는 것도 제일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죠. 그래서 우리 후배님들이 이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많이 배우러 오셔서 저한테 뭐 도움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저를 능가하는 좋은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원장님 저 궁금한 게 우리 전래동에 혹부리 영감 있잖아요. 그런 네네네. 분들은 그럼 갑상선 양성 결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네, 그런 분들은 갑상선에 혹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침샘에 혹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뭐 저한테 오시는 혹부리 영감이나 할매들이 좀 있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튀어나온 게 그럼 양성 결절의 한 네네네네네. 증상일 수 있는 거네요. 증상일 수 있고 실제로 튀어나온 것뿐만 아니라 약간 삼킬 때 걸린다든지 목이 이제 답답하다든지 그런 실제적인 증상을 갖고 있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부원장님이 외래 진료라는 게 저희가 막 만든다고 해서 무조건 막 생기고 이런 게 아닐 텐데 이런 걸 고민하는 영상애들에게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개원을 해서 본인이 만든 병원에서 본인이 개설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겠죠. 근데 기존 시스템에서 새롭게 개설을 하려면 당연히 기존에 있던 의사들 그리고 병원을 경영하는 경영진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설득할 만한 이유를 갖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실제로 진료를 보던 걸 갖다가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분야를 다시 개척해서 해야 되고 그것으로 아까 설명드렸던 고주파 절제술이나 에탄올 절제술 같은 갑상선 결절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를 개설을 해서 치료하겠다 이렇게 이제 경영진을 설득하고 하면 잘 개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씩 외래를 넓혀갈 때는 환자한테 이 빠른 진료가 필요하니까 와서 진료를 보고 바로 조직 검사하고 결과도 빨리빨리 봐주겠다는 식의 또 다른 영역을 또 창조해가는 방식으로 외래 영역을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들아 그냥 와서 배워라. 내가 열심히 가르쳐줄게. 네, 오늘은 갑상선 결절 치료와 외래 진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원장님, 구독과 좋아요 해보셨나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자분 검사했더니 다행히 암이 아닌 걸로 나왔어요. 참 다행인데 뭐 본인도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 혹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튀어나와 있고 사진에서 보면 이게 다 혹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혹을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 분명한데 이거를 수술같이 환자분한테 조금 그 힘든 치료를 하지 말고 이 혹만 싹 없애고 후유증 없이 치료하기 위해서 고주파 치료를 했으면 좋겠어요. 고주파요? 아픈가요 그거? 이 고주파 치료라는 게 수술에 비해서는 훨씬 덜 아프죠. 그래서 수술할 때는 전신 마취를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국소적으로만 마취를 하고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혹을 보면은 요 옆에 이렇게 까맣게 보이는 데가 기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혹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요 치료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도 잘 찔러가지고 네. 요 기도하고 혹 사이에다가 포도당약을 넣으면 이렇게 벌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예전하고 달리 이런 정도의 크기여도 한 번만 치료를 해도 잘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환자분한테 좋은 치료를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후유증은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기도 쪽을 조심해야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도 쪽에 혹시라도 열이 가해지면 만성적으로 기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더 열이 많이 가해지면 여기 목소리 신경이 있어서 그 신경이 혹시라도 이제 손상이 되면은 목이 완전히 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여기 사이에다가 포도당을 집어넣고 치료할 때도 이쪽을 조금 약하게 치료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치료를 할 거예요. 아까 그 통증이 있는 거 걱정했는데 제가 이 주변에다 이렇게 잘 마취하고 아까 포도당을 넣는 것도 또 통증을 가라앉혀 주거든요. 그래서 치료할 때 많이 불편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너무 아프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또 잘 조절해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갑상선 결절에 대한 비수술적 치료를 말씀드렸는데 목에는 갑상선 결절 말고도 다른 혹들이 잘 생기고요. 그런 혹들 중에서도 이 영상의학과 영역에서 비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브랑키알 클레프트 시스트, 사이로그노살 덕트 시스트, 라뉼라, 또 베너스 말포메이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오늘 사진을 보여드리는 거는 브랑키알 클레프트 시스트였는데 굉장히 큰 혹이 턱 아래쪽에서 만져졌던 환자입니다. 근데 이 환자가 켈로이드 체질 때문에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오셨고요. 그래서 에탄올 치료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환자분이 동의하셔서 치료를 했고 갑상선하고 달리 브랑키알 클레프트 시스트는 그 벽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치료로 잘 안 될 때가 많아서 이 환자는 연속으로 3번을 치료를 했고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컸던 혹인데 3번의 치료를 연달아 하고 나서 이게 지금 2달 정도 후인데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실제로는 약 한 20분의 1 정도로 줄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3번의 치료로 완전히 죽은 상태고 우리가 갑상선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 있는 혹들도 비수술적 치료를 잘 할 수 있다 하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다른 영상학과 전문의들도 이런 혹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치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